자, 여러분 47페이지에 그 28번 문제입니다. 거기 등기 원인 증서의 검인 얘기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용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누가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 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사인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말로 하면 안 된다니까. 항상 뭐라고 서면주의라 그랬어요. 서면주의. 서면주의이기 때문에 항상 뭘 작성해야 돼요? 그 신청서라고 하는 걸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예컨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다. 이렇게 이전등기 신청서예요. 자, 그럼 어디에 이 신청서에는 뭐예요? 부동산 표시 쓰고 그다음에 뭐 쓰고 등기 원인을 쓰고 등기 목적을 쓰고 자, 의무자 갑이라는 사람이 쓰고 권리자 뭐예요? 을이라는 사람 쓰고 이를 썼으면 이제 주민등록번호 쓰고 그다음에 주소를 쓴 다음에 자, 그다음에 앞장이든 뒷면이든 자, 이 의무자는 뭘 찍는다 그랬어요? 인감 도장을 찍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부를 갖고 이제 등기관이 등기부를 갖고 있다. 이 등기부를 가지고 1번에서 자, 현재 소유권자 누구라고 이거 갑인데 이런 등기부를 갖고 있다. 등기소에서. 그럼 등기 신청해 오게 되면 당연히 뭘 내야 되냐면 이 지금 이제 오늘 배울 등기 원인 증서를 내요. 자, 무슨 얘기냐? 만약에 무슨 등기 마치면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등기를 만약에 마치게 되면 자, 요 이전 등기라고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이 이전 등기 뭐예요? 등기 원인되는 행위 있죠? 원인된 행위. 그 원인된 등기 원인. 왜? 원인이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결과로서 자, 원인이 있어야지만이 결과가 돼서 소유권이 넘어가듯이 자, 원인된 행위가 만약에 매매라면 자, 이렇게 매매라고 쓰기 위해서는 어디에 이 신청서 뒷면에 이 매매 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자, 이전 등기만 있는 게 아니라 왜 예컨대 만약에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물권의 설정 등기도 있으니까 설정 등기 있죠? 그리고 항상 뭐예요? 설정 등기 있으니까 이렇게 뭐예요? 자, 등기를 하게끔 하는 뭐예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권 등기 이렇게 뭐예요? 저당권 이게 등기를 하게 되면 뭐예요? 원인 뭐라고 이거? 원인된 행위에 대한 증서다. 그래서 이 타이틀을 뭐라고 쓰자는 이게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 증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다음에 이 등기 원인 증서를 이제 붙인 다음에 그다음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사는 절대 등기관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그랬어요.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누가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은 자, 등기 신청을 한 신청 서류만 검사하는 것이 절대 뭐예요? 서류 위에 자, 그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이 사람을 불러다가 너 등기한 게 맞느냐 그런 걸 심사할 권한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등기를 하고 마쳤으면 뭘 받았냐면 등기소에서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걸 뭐예요? 등기를 마쳤다는 이 등기필 정보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옛날 따지면 뭐 권리증, 집문서 권리증 그렇게 얘기한 거죠. 소유권 등기 마쳤으면. 자, 그러면 이런 등기필 정보를 등기필 정보에는 자, 이렇게 등기필 정보는 A4 용지 크기로 돼 있고 거기에는 뭐예요? 거기에는 자, 뭐가 써 있고 부동산의 고유번호라고 하는 게 써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스티커 이제 열어보면 자, 부동산의 일련 번호하고 50개 비밀번호가 있어요. 요 고유번호하고 일련 번호하고 비밀번호 요 세 가지를 자, 어디에 이 신청서 보면 뒷면에 신청서 뒷면에 중간에 등기필 이 신청서 뒷면 중간 부분에 등기필 정보를 뭐예요? 내용을 쓰게끔 돼 있어요. 의무자 누구라고 부동산 고유번호하고 그다음에 자, 일련 번호하고 뭐예요? 그다음에 비밀번호 이런 걸 쓰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자, 의무자는 뭘 제공하라? 등기필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뭐였끔 돼 있어. 이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 이건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제공한다. 왜? 뒤에다 쓰면 되니까 제공한다. 그다음에 자,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뭘 찍었으니까 인감정을 찍었으니까 반드시 뭐예요? 동사무소 가서 뭘 내라는 게 이거 인감정 찍은 걸 내라.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제 법을 개정해서 자, 인감명을 내도 되고 그다음에 이 본인의 뭐예요? 서민 확인 있죠? 서명한 거 있죠? 서명 확인서 그것을 제출해도 가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다라고 본인 서명 확인서 인감명 제도가 가름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있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 문제에서 볼 사항이 등기 원인 증서인데 앞에서도 배웠지만 원인 증서에서는 뭐예요? 특히 봐둘 사항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뭐예요? 등기 원인 증서가 뭐 인건 아니고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 원인서 아닌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건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대표적으로 뭐예요? 원인서에 대해서 무슨 제도를 거민제도를 꼭 보시고 뭐라고 개판 소위는 자, 뭘 받는다? 개판 소위는 뭐예요? 거미를 받는다라고 좀 보자. 그래서 계약에 의한 판결에 의한 이전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뭘 받으라고?
거민받는다.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해주자. 이제 개판 소유는 뭘 받는다고? 거민받는다. 물론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자, 국가지방자치라든가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한다든가, 자, 부동산 거래, 자, 신고빌딩 첨부하면 거미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등기 원인이라 하는 게 있고, 등기 뭐가 있고, 등기 원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등기 뭐예요? 등기 원인 증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등기 목적이 있다, 등기 목적. 자, 그럼 등기 원인 매매입니다. 자, 등기 원인서가 매매 계약서입니다. 자, 매매 계약서. 자, 등기 목적이 이전 등기예요. 자, 그러면 이 원인이 매매고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이전 등기, 등기 원인 증서가 매매 계약서고 이전 등기 할 때는 자, 등기를 두 사람이 뭐 하는 거 이거? 공동 신청하죠? 그때는 예외적으로 뭐예요? 부동산 뭐라고 이거? 거래. 네,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내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뭐 할 때 이전 등기 할 때 그렇다. 자, 그러면 등기 원인이 뭐라고 이거? 등기 원인이 매매인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안 해줘서 단독으로 뭘 받았어요, 이거? 단독으로 판결을 받았어요. 이 판결서가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등기 원인서입니다. 등기 목적이 뭐라면 이전 등기라면 이 판결서에 뭘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거민을 받아야 돼. 일단 그래서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뭘 받는 게 이 거민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뭐예요? 자, 원인 증서를 매매 계약서로 제출할 때는 이때는 뭐예요? 그 실거래 금액이 적혀 있는 거래 신고 필증을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자, 판결에 의해서도 항시 뭐예요?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계약이라면 이 판결 받았던 판결서에 뭘 받으라고 이거? 거의만다.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그 47페이지에, 자, 문제 보자니, 47페이지. 그 47페이지 28번 문제를 별표해 두시고. 별표해 두시고, 등기 원인 증서에 거미라고 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 했죠? 자, 거기 1번에 뭐예요? 1번에 등기 원인 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 동그라미. 판결서, 그 다음에 뭐예요? 거민 있다요. 자,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판결서, 그 다음에 뭐예요? 거민. 딱 문제를 딱 봤을 때, 1번 내용을 보면 뭐예요? 판결서에 이게 나오고, 거민 나오면 있다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서에는 뭐예요? 거민을 받아야 된다 써 있죠? 그 매매계약서 거민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 옳은 얘기예요. 왜? 일단 무허가 건물이고 뭐가 하든 간에. 자, 이런 말이 많이 함축돼 있어요. 무허가 건물 갖고 뭐예요? 자, 매매계약을 만약에 체결했으면 언제든지 보존등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허가가 안 된 건물에서. 나중에 자, 준공검사 떨어지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보존등기하고 보존등기하고 다시 뭐 이전등기 할 때는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이제. 계약이니까 거민을 받아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신탁해지 약정서 있죠? 약정. 약정 동그라미. 약정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로 약정은 뭐예요? 약속이라는 건 계약이에요, 계약. 그럼 명의신탁해지 약정, 약정, 그 다음에 뭐 이전등기. 약정, 계약,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전등기 동그라미. 그래서 계약, 이전등기 뭐예요? 거민 있다. 아, 계약, 이전등기 거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매매계약 해준에 의한 이전등기, 말소등기 하는 거예요. 매매계약은 앞에 왔는데, 자, 줄쳐보세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이전등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등기 목적이 뭐예요? 개판 소유 그럴 때. 개판 소유는 뭐예요? 소유는. 자, 이전등기 할 때 거민 받는 거지. 절대 뭐라고 말소등기 할 때 거민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전등기 할 때 거민 받는다. 자, 거민 받아야 된다는 게 받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거기 5번의 토지거래 허가령 내 동일 지번상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일괄 이전등기 신청할 경우 건물에 대해서 뭐라고 별도의 일괄적이 하면 건물은 별도의 거민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자, 하여튼 그래서 28번에 옳은 것은 2번이었다. 그 다음에 29번 문제는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 할 때는 거민계약서. 경매공매는 뭐예요?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경매공매는 계약이 아니니까 필요 없어요. 뭐가 아니라고? 계약이 아니니까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토지거래 허가증 첨부하게 되면 별도의 거민 받을 필요가 없다 아니죠. 자, 근데 4번에 뭐예요? 4번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매도인의 이전등기 신청을 협력하지 않아서 판결받았죠? 자, 다시 4번 뭐라고? 자, 판결 거민이 있다요. 판결받았죠? 이전등기 할 때 판결받았으면 거민이 있다. 판결 거민이 있다. 판결 거민이 있다. 그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 지방자치단체는 거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자, 넘겨보시면 왜? 국가기관이 투기하지 않을 것이다. 자, 넘겨보시면 쭉 오른쪽에 30, 31, 32는 뭐 거의 다 중복되니까 필요 없고. 자, 거기 49페이지 33번 문제 보시면 다음에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이게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수용에 한 이전등기 자 신청 시의 원인은 당연히 수용이죠. 날짜는 뭐 수용 시기가 각각 이제
각각 수용시가 법에 정해 있으니까 수용시를 한다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자, 거기 2번 원인, 등기 원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얘기할 때는 계약서에 뭐예요? 검인받아 첨부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원인서로 제출할 경우에 자, 협의 분할 일자를 뭐예요? 등기 원인 날짜를 기재한다 그러면 틀려. 왜? 상속은 원인이 상속이면 아버지 돌아가신 날짜예요. 그래서 협의 분할 일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단 상속하게 되면 돌아가신 날짜가 원인 날짜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을 때는 제출하지 않은데 왜 없으니까 안 제출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자, 신청서를 복사해서 냈는데 왜 그거에다가 이제 등기필, 자, 이 등기필증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지금은 따로 이 A4용지에 자, 뭐가 되면 자,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고 식별부 표시하게 되면 등기가 완료되죠. 그 엔터 딱 키 누르면 그 접수받을 때부터 물권면이 생기니까 등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등기필 정보를 이제 등기 마치고 등기필 정보를 교부하니까 자, 이렇게 알아서 전산 처리해서 만들어지니까 굳이 뭐 신청서가 없어도 신청서가 원인 증서가 없으면 안 내도 된다.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자, 경매 목적물에 관해서 매수인 명의에 이전된 게 촉탁할 경우에 자, 촉탁서의 등기 원인 날짜는 뭐예요? 매각대금 완납이 됐죠? 왜? 민사집행법에서 민사집행법에서 자, 뭐는 이거 경매는 뭐예요? 경매는 등기 안 해도 물권면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등기 안 해도 물권면이 생기는 게 등불친 공판상 경기, 공용징수 수용, 판결 뭐예요? 경매, 기타 법률 규정인데 그 경매는 민사집행법에서 경락대금을 법원에 다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점.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는 다음 중 뭐예요? 등기 인청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행하지만 예외적으로 뭐예요?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모의에서 명령에서 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사자 신청과 촉탁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뭐예요? 직권과 법원의 명령이 있다. 이 법원의 명령은 그 이신청에 있어서 가등기를 명한다 그랬어요. 가등기 얘기가 나오니까 뒤에서 보자. 그 다음에 2번 이제 참고로 보자. 무슨 얘기냐면 등기관이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우리가 방문 신청이 또 인터넷에 전자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방문 신청은 자, 오전에 접수자 등기 신청이 오전에 제출한 사건은 다음날 오전이니까 다음날 12시까지. 그다음에 오후에 제출한 사람은 다음날 뭐예요? 자, 12시까지, 18시. 그러니까 오전에 제출한 건 다음날에, 다음날 18시니까 그게 6시에 18시니까. 근데 오후에 제출한 것은 뭐예요? 다음날 몇 시까지? 12시까지 등기필 정보를 작성 교부한다. 근데 자, 뭐는 우리가 전산 처리에 의한 뭐예요? 전자 신청은 당연히 24시간 이내에 자, 교부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한번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3번 등기 관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해서 방치할 경우 의무자는 권리자를 상대로 뭐라고 이거 등기 인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써 있죠. 그러니까 누가 하고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누가 자, 얘가 안 해간다 얘가. 그 계약을 맺으면 얘는 갑한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니까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얘가 안 해간다 그래서 판례가 만들어진 게 뭐예요? 등기를 뭐해 가라고 빨리 인수해 가라고 뭐 인수 청구권도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판례가 만들어졌다. 을한테만 뭐예요? 계약을 맺으면 등기해달라고 청구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누구한테도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도 인수 청구권이 생긴다. 뭐 그것도 뭐예요?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이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4번의 신청서에 신청인이 김영날이라고 서명하지는 않는다 써있는데 자, 신청인이 이름 쓰고 날인하죠? 자, 서명하지는 않는다 하는데 그 말 그대로 뭐예요? 말들에도 자, 우리는 이제 뭐예요? 우리는 자, 사인도 가능해, 사인도.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인감제도에 가름할 수 있는 본인 서명 확인 제도가 나왔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등기 인청은 현행법상 모두 가능하고 이름 쓰고 도장 찍고, 이름 이름을 쓰고 날인 도장 찍거나 아니면 사인해서 서명하거나 다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등기 인청이 다수일 때 등기 인청서의 간이는 그중 한이면 되지만 정정인은 전원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간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간이란 말은 뭐예요? 만약에 신청서가 있죠. 그 이렇게 신청서가 있으면 그 이 신청서의 뒷면에 첨부서면들이 있어요. 그럼 첨부서면들이 있으면 자, 이렇게 앞장을 이렇게 뭐예요? 반으로 접습니다. 계속 반으로 접어갖고 여기다 뭘 찍어요, 이거? 자, 도장을 찍습니다. 의무자 권리자 도장을 찍어. 이게 간인제도라는 거죠. 근데 당사자가 여러 명이라면 대표자 한 사람 찍으면 되는데 그 내용을 만약에 수정한다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뭐 하라는 거예요? 수정한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뭐라고? 전원이다. 정정 간이는 전원이 한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34번에 뭐예요? 4번이 뭐 한 것이고
틀린 것이고. 자, 넘겨보시면 35번에 등기 신청에 대해서 뭐예요? 올바르지 못한 거 그랬습니다. 자, 거기 아까 그랬지만 일반적인 일반적인 신청일 때는 방문 신청일 때는 뭐예요? 오전이면 다음 날 18시. 오라면 뭐예요? 다음 날 뭐예요? 12시 가라 했죠? 근데 전자신청은 몇 시까지? 자, 지연처리 사건이나 보존 사건 명한 외에는 24시간 이내 등기필 정보를 송신 완료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소증명서면은 옛날에는 이 주소증명서면이 종전 옛날에는 뭐예요? 무슨 등기할 때만 이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하고 뭐 할 때만 소유권 등기할 때만 요때만 제공을 했어요. 세금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 주소증명서면이 뭐라고 이거 그 사람이 허무인인지 가공인물이 아닌 현재 실존한 인물인지를 확신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거 확실하게 그 명의자가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올라가는 사람 이렇게 보존 등기 그다음에 이전 등기 그다음에 설정 등기 있죠?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다 뭐예요? 이렇게 주소증명서면 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이든 소유권이 아니든 거기 그래서 있죠? 지상권 설정 동그라미 설정. 그다음에 지상권 이전 동그라미. 하여튼 소유권이든 소유권이 아니든 보전 설정 이전 등기할 때는 꼭 주소증명서 냅니다. 그다음에 3번에 등기 신청 접수 효과는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그 신청 정보가 정보 처리 조직에서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있죠? 저장할 때 접수된 걸 보겠다. 그게 접수의 시기다. 접수 시기. 그러면 접수 시기. 이 접수 시기에 전자적으로 이렇게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서 처리 뭐라고? 처리 조직에 의해서 뭐예요? 조직에 뭐 할 때? 조직에 저장할 때. 저장이 아니라 저장할 때. 이 저장할 때 뭐가 된 걸로 본다? 접수된 걸로 본다. 이게 접수 시기다. 그 접수 시기를 따지는 시력은 두 가지다. 하나는 뭐예요?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고 식별번호를 표시하면 등기가 완료됐죠? 등기가 완료됐으면 앞으로 소급해서 뭐 할 때? 이 접수 시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권리가 취득한다. 물권이 생긴다.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본인이나 대리는 죽더라도 등기관이 뭐 하는 걸 보고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걸 보고 죽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적법한 신청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몇 번을 보시면, 거기에 4번에 등기 원인을 증명한 서면이 집행유예 판결일 때 판결에서 꼭 뭐라 그랬고, 검인받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등기관은 등기 신청이 부적법이면 신청을 뭐 한다? 각하한다. 판례하면 이런 부적법 여부의 판단은 등기 신청서가 아니라 등기부에 뭐 할 때? 기록할 때. 접수 시기를 따지는, 요렇게 접수 시기를 따지는 실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권 변동이 생기는 시기냐? 아니면 뭐예요? 대리인이 죽더라도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그거 보고 죽으라. 그런 개념이고. 왜? 그 신청이 적법한 신청이라면 대리인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를 유효하니까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걸 본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 접수 시기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여기 등기 신청을 뭐예요? 받지 않게 등기를 각한다 하는 것은 등기부에 뭐 할 때? 기록할 때를 기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답이 2번이라 그랬죠? 절대 뭐 할 때 저당권 설정이나 이전 등기할 때도 뭘 내라고 주소지면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에 관한 얘기예요. 뭐에 관한 얘기라고? 등기필 정보에 관한 얘기다 그랬어요. 이 등기필 정보를 일단 누구만이 내는 거예요? 의무자만이 냅니다. 의무자만이. 누구만이 낸다고? 등기 의무자만이 제공한다. 의무자. 이 등기 의무자가 뭘 내는 거예요? 이거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의무자가 있다는 건 등기를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등기를 뭐 할 때 이거 공동 신청이 때 된다. 공동 신청이 때. 그 대표적으로 뭐예요? 유증이라든가 포괄 유증, 특정 유증. 그다음에 사인 증여. 그다음에 권리 변경 등기. 그다음에 포괄 승계인회. 이렇게 포괄 승계인회 뭐예요? 승계인회. 포괄 승계인회 등기 신청 있죠? 이 포괄 승계인회 신청은 공동 신청이니까 꼭 뭘 내줘야 돼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동이니까. 근데 만약에 뭐예요? 의무자가 뭐라고 이거 단독 신청일 때, 그때 의무자가 없으니까 낼 필요 없죠? 근데 승소한 의무자는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배려했죠? 승무는 제공하나, 보상부 뭐예요? 명판관은,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존이라든가 상속, 부동산 표시, 명의자의 표시, 판결로 단독을 할 때, 관공서일 때는 뭐예요? 관공서. 이 관공서죠, 관공서. 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등기명의나 표시변경 등기, 판결서. 그때 의무자가 승소했을 때는 의무자니까 내지만 권리자가 판결받을 때는 내지 않는다. 이건 보존 등기고. 이건 상속 등기고.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 표제부.
명의자 이사 와서 하는 거, 단독 신청. 자, 이 단독일 때 내지 않는다. 자, 승무원은 내나 보상부 평가는 제출하지 않는다. 다만 이 등기 저 의무자의 뭐예요? 등기 의무자의 자 이렇게 이 등기필 정보 있죠?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뭐예요? 분실했다. 묘실했다 하게 되면 묘실했죠? 자, 묘실에서 세 가지 증인석, 증인석을 뭐예요? 조서하라 그래서 자 공중구본. 자, 그다음에 확인 정보. 자, 집정부에서 출석해서 자 등기관 앞에서 조속금이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 36번에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하지 않는 거? 타다하지 않는 거. 1번 승소한 의무자 동그라미. 승소한 의무자 등기필 정보 뭐예요? 승소한 의무자 등기필 정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있다라고 해야지. 맞는 얘기고. 근데 2번 절대 재교부 받지 않습니다. 절대 재교부 없고 이 보증서제도 그런 것도 없어요. 오로지 뭐예요? 오로지. 자, 오로지 뭐예요? 딱 몇 가지? 세 가지뿐이 없다. 자, 그래서 뭐라고 외우자고? 증인석을 조사하라. 자, 이런 식으로 증, 자, 인 뭐예요? 석을 뭐라고? 조서하라. 증인석을 조사하라. 자, 이렇게 의의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3번에 등기필 정보가 묘실돼서 이를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의무자 또는 법정대리 등기소에 뭐예요? 직접 출석 동그라미. 증인석, 출석. 등기관이 주민등록증 증명서에 의해서 그가 의무자의 본인임을 확인하는 소정의 조서 작성한다. 신분증 제시하고. 그 다음에 관공서가 의무자로 등기 촉구할 때는 낼 필요 없고 관공서가 권리자일 때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 관공서는 다 안 냅니다. 자, 관공서 안 낸다. 그렇게 얘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30 뭐라고? 37번은 꼭 별표해 두시고. 자, 별표해 두시고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의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소유권에 이전 등기 일청에서 등기필 정보를 통지받을 자가 자,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해서 이전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이제 그 말이 얘기죠, 지금. 이전 등기할 때 등기필 정보를 통지받은 자가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해서 이전 등기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전 등기해서 이거 받았죠? 이전 등기해서 이게 보존 등기하고 받았죠? 이전 등기 받았죠? 이거 갖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의무자가 돼서 또 딴 사람한테 이전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을 보시고. 그 다음에 유증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유증은 공동이에요. 하여튼 무슨 자 보이면 증자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 외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학원에서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쭉 설명해주고 나중에 그 내용을 뭐예요? 한 10분 지나서 딱 물어보니까 전혀 표정이 또 돌변합니다. 그 10분 지나면 그냥 까먹어요. 그래서 하여튼 외워야 됩니다. 뭐라고? 증자 보이는 이전 등기. 자, 왜? 유증이 공동이라 그랬으니까. 무슨 자 보이는? 증자 보이는.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 증자 보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증자 보이는 이전 등기 다 뭘 받아야 돼 이거? 당연히 뭐예요? 공동이청이에요. 공동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그래서 자, 우리가 공증 받죠? 그걸 다른 말로 공정증서. 공증을 받는 건 뭐라 그래요? 공정증서라 그래요. 이 공정증서가 와서 등기 이전 등기 할 때면 이것도 증자 보이면 무조건 뭐라고? 이전 등기는 공동이에요. 하여튼 증자 보이는 이전 등기 공동이다. 이렇게 그렇게 머릿속에 암기하세요.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유증은 공동이니까 뭐예요? 제공한다,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다니까. 제공한다 아니죠. 근데 3번에 보존 등기와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 할 때 자, 단독이니까 내지 않는다 그랬고 등기 관리자가 판결해서 권리자가 자, 판결해서 단독을 하죠. 그럼 뭐 하지 않는다 이게. 제공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 그다음 자, 거기 5번에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하더라도 승소한 의무자니까 의무자는 반드시 내라 그랬어요. 누군 내라고? 의무자는 반드시 내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38번은 갑이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하고자 했으나 등기표 정보를 분실했다. 갑이 등기표 정보를 대신해서 방법으로 틀린 것에서 기어 증인석을 뭐예요? 조서하라. 증인석, 출석 동그라미 출석. 그 다음에 등기관이 문의 의무자 뭐예요? 자, 출석해서 조서 작성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보증서제도 이런 거 없다 그랬어요? 그런 거 사라지고 없다는 죠. 절대 보증서제도라고 하는 자체는 없다. 그런 내용은 없다라고. 자, 그런 내용은 지금 삭제되고 없으니까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자, 4번에 뭐예요? 공증받았다 그랬죠? 증인석, 공증. 자, 확인정보. 그래서 5번 확인정보. 예. 신청을 법무사한테 위임했을 때는 자, 5만 원 주고 확인정보 받으라. 지역마다 틀립니다. 많은 데는 뭐 7만 원, 13만 원, 10몇 원까지 받는 데도 있고 지역적으로 5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지금 3만 원짜리는 없어졌나 지금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지방 같은 데 보면 한 5만 원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39번은 이제 신경 쓸 거 없고 자, 빼고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를 보시면 40번 문제 뭐라 했어요?
등기 인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뭐한 것? 자, 옳지 못한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승소한 권리자 의무자가 판결에서 단독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럼 1번이 틀렸어요. 왜? 누구? 승무는 내놔. 자, 그래서 이게 왜 이럴지 승무는 내놔. 승무는 내놔. 보상부 명분과는 안 된다. 승소한 의무자는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등기필 정보를 분실할 경우에 등기소에선 재개부할 수 없고 자,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 경우에는 뭐예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아주 제공하지도 않는다. 왜? 단독이니까. 등기 인청이 제출하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처분,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본은 당연히 뭐예요? 무조건 등기소에 내는 건 다 몇 개월이라고? 다 3개월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등이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되고.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제3자는 사람만 제3자가 아니에요. 국가기관도 제3자니까. 예컨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뭐예요?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서 제3자 관공서에 뭐예요? 허가서 내라 그 얘기고. 미성년자고 법률행위하면 그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하고 그런 얘기죠. 그다음 자 5번 새로이 등기명이 되는 거. 새로이 등기명이 되는 자 대부분 새로이 등기명이 되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등기 목적은 자 갑구의 보존 등기. 을구에는 무슨 등기? 설정 등기. 근데 뭐든 다 이전 등기. 변경 등기. 자 그다음에 말소 등기. 소멸이 된 거. 근데 처분 제한.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압류. 처분 제한 등기가 뭐예요? 가압류하고 가처분 얘기를 하죠. 가처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뭐예요? 다섯, 6개 있죠? 6개겠습니다. 6개. 그럼 뭐만 보존하고 설정하고 이전만 요 세 가지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지금 이 세 가지는 자 새로이 명의자가 되는 거. 이건 있는 거 바꾸는 거고 변경이라 있는 거 없애는 거고. 그럼 이 세 가지 등기 목적 6가지 중에 뭐만 세 가지만 이 세 가지는 당연히 뭐예요? 세 가지는 자 무엇을 이 세 가지는 새로이 명의자가 되는 사람이니까 자 등기할 때 권리자로서 자 무엇을 주소증명서면을 꼭 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자 저기 뭐예요? 5번에 새로이 등기명이 되는 이렇게 뭐예요? 보전 자 새로이 등기명이 되는 뭐예요? 보전 이전 설정 자 등기 시에는 주소증명서 제출 하는데 개인의 경우에 주민등록등록처분 법인일 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일 땐 뭐예요? 정관과 규약을 제출한다 써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항상 새로이 등기명이 되는 이 지금 뭐예요? 주소증명서면은 무슨 서면은 주소증명서면은 뭐예요? 누구만이 내는 것이다? 등기권리자만 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자가 내는 서면은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유명이 있고 권리자가 내는 서면은 이렇게 주소증명서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부동산 등록번호 증명서면 있죠? 그러니까 의무자가 내는 건 사원청의 계리수 3가지 권리자가 내는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게 2가지 이제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서 옳지 못한 건 40번은 당연히 1번이고 그 다음에 그 42번 농지법상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 자격증명 나오죠? 그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 문제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대해서 30년 동안 딱 3번 나왔어요. 10년 만에 한 번씩 3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가 나오면 농지, 취득 이 자격증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자 이거 내는 거 안 내는 거 하는데 시험 문제 나올 때 꼭 뭐 30년 동안 나왔던 게 뭐예요? 내지 않는 거 아닌 거 나왔습니다. 아닌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상속. 그 다음에 취득시효. 이 2가지가 대표적인 답이었습니다. 상속은 뭐예요? 처분할 때 상속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농지 갖고 있는 아버지가 사망하시죠? 내가 뭐 하기 위해서 팔아먹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니까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상속은 팔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 필요 이미 소유권 취득했어. 농지 땅. 근데 취득시효는 20년 동안 뭐 한 사람이? 농사진 사람이야. 실익이 없어. 자, 뭐 한 사람이니까? 농사졌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특이와 그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제도를 만들었는데 20년 동안 농사진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등기할 때. 자, 그래서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1번에 상속 있죠? 상속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의 뭐예요? 그 54페이지 뭐가 나와요, 이거? 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뭐에 대해서 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뭐예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자, 이렇게 뭐 할 때 등기를 신청할 때 우리가 권리자가 내는 서면이 이제 주소증명서하고 등록번호 증명서입니다. 이렇게 뭐예요? 이 등록번호 증명서면은 이 등록번호 증명서면은 뭐 작년에도 나왔지만 누가 내는 거야 이거 등기 권리자가 낸다라고 이제 받으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여기 등기하려면, 이 기본적으로 뭐 이전 등기하죠? 그러면 이미 보존 등기는 여기, 자, 등기부상에 이름 써 있고 주민등록번호 있고 주소 써 있어요. 이 주민등록번호가 써 있어요. 새로 이전 등기하려면 여기다 뭘 써야 되니까? 주민등록번호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신청서에는 반드시 뭘 써야 돼요? 번호를 꼭 써야 된다니, 번호를. 뭘 써야 된다고? 주민등록번호를 꼭 써야 돼. 그래야지만 그 확인을 써야 되는데. 근데 그 신청서만 보고 나서 옮기지 못하고, 자, 어디에다가 신청서 뒤에 뭘 첨부하는 게? 그 신청서에, 자, 등록번호 증명서면 첨부하는데, 사람이라면 뭘 첨부하면 돼요? 자, 주민등록 등초본 첨부하면 되고, 법인이면 뭐예요? 법인 등기부 등초본 첨부하면 되고, 그 다음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법인 아닌 뭐예요? 법인이 아닐 경우에, 사람이 아닐 경우에, 그래서, 자, 우리가 몇 가지, 일단, 거기에 1번에 국가지방자치 나오죠? 국가지방자치는 지방보원장이 부여하는 게 아니라, 자, 거기 써놓으세요. 이거 써있죠? 그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요.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외국점은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다음에 그 제외규민은 뭐예요? 대법원 소유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은 뭐예요? 주사무소 소유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하고, 근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라, 아니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는 뭐예요? 외국법인 나오죠? 외국법인도 외국에서는 법인이지만 우리나라에 봐서는 아니니까. 자,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을 포함한다. 그래서 외국인은 체류지를 관리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 간소장이 부여한다. 그래서 일단 다른 건 고사하고 두 가지 뭔데? 일단 자, 작년 시험에 이제 뭐가 나왔으니까 그 외국인이 나왔으니까 요번에는 뭐예요? 매번처럼 4번처럼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은 시도가 아니라 뭐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한다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1번에 지방자치단체자는 지방보원장이 아니라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한다 하고 두 가지 정도만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하죠. 두 가지 정도 꼭 기억하자.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45번은 뭐예요? 등기인청에 제출할 서면이 아닌 곳에서, 자, 거기 협의분 안에한 상속 등기할 때 분할 협의서에 안에한 상승의 전 인감료 필요하고, 토지 일부든 여튼 부동산 일부는 건물이든 토지 일부는 뭐예요? 그 용익 물건은 뭐예요? 도면을 첨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 거기 저당권 설정 이전 동그라미 설정, 그다음에 이전 이렇게 보존 설정 이전은 주소지면서 권리자가 되는 거니까 새로운 명의자가. 그다음에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내지 않습니다. 두 가지라 했죠 아까? 지웠나요? 지웠군요. 자, 상속하고 취득시효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죠. 자, 토지합필의 이해관계 승낙서 나오죠? 4번이 틀린 것이다. 4번이 틀린 것이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인감용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인감용.